의 글쓰기 상담소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또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은 쓰는 걸 배워야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수업은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실용적인 글쓰기 기술을 배우지 않더라도 읽고 쓰는 나로 그리고 배우는 존재로 살아갈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10년 전쯤 그 말과 할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글쓰기 강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삶의 배경과 경험을 지녔지만 막상 글을 써서 나눠보면 사람들의 모습은 고통과 상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총 10차씩 10가지의 그러니까 10회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한대요. 그러면 1차시는 오리엔테이션이고 2차시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고 자기 글을 써내고 과제를 제출하는데 어느 때가 가장 과제 제출률이 높냐면 당연히 두 번째.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내고 나면 서서히 잘 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 다들 글 잘 쓰네? 아, 내 글 부끄러운데? 하며 좌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3차시, 4차시 지나가다가 7차시쯤 되면 과제 제출술이 급격히 떨어진대요. 시간을 견디는 사랑이 없듯이 글쓰기에 대한 열정도 수업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든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피로가 누적되고 글감도 골골대는데 각각 이유가 있겠지만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면 포트락 파티처럼 각자 한 가지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오는 거는 약간 책임의식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냥 포트락 파티에 내 부족한 음식이라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인상적인 후기가 하나 있어요. 자기 글쓰기 수업에 참여했던 남자분이 쓰신 학인이 쓰신 글인데 막상 철판 깔고 앞에 앉아 있으니 공감되고 웃음이 나요.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읽고 마음에 담습니다. 비슷하고 가까운 마음들이 여기 있구나. 나만 그런가 아니구나 하니 조금 용기가 생기네요.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아니라 다 같이 김이 뿌연 목욕탕에 앉아 시원하게 땀 빼야겠다 싶습니다. 즉, 같이 합평하거나 글쓰기 수업에서 내 글을 나눌 때는 나만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옷을 벗고 목욕탕에 앉아서 사우나 하는 느낌으로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해방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를 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20명이 배우는 글쓰기 수업에 와서 눈치 보고 자기 검열하고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불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풀어주고 자아를 해체해야 또 다른 내가 됩니다. 자아 해체, 역행자의 자청도 생각나네요. 예, 글쓰기 책만 주야장창 있는 것은 쓰지 않기 위한 도피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글쓰기 책만 읽지 말고 직접 쓰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작가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을 수업이나 비공식적인 모임, 서평, 책 등에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즉,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면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배운다고 할 때 그게 글쓰기 수업의 동료일 수도 있고 책의 저자일 수도 있고 글쓰기 상담소에 은유의 그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온 세상이 다 교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 글보다 잘 쓴 글을 보면 기가 죽는데 어떡하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물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주 느끼는 건데요. 나보다 잘 쓴 사람에게 기가 죽는 마음, 편의상 질투심이나 경제심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런 감정의 발생을 무척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질투심, 경쟁심, 그 자체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으로 나에게 혹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글보다 잘 쓴 글을 보고 기가 죽어도 좋은 자극이나
분발의 계기. 야, 나 해볼래.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건필의 계기로 만들라고 합니다. 문장의 구성이 좀 거칠어도 진한 울림을 주는 글도 있고, 어떤 글에선 간결한 문장으로 글의 미덕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글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직시하는 글로 힘과 그 사람의 용기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문장을 쓰면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만면교사로 삼고, 별점이 없는 글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게 이 저자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글쓰기 능력을 한 번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잠재력이 있다는 것, 같은 사람이 한 번은 잘 썼지만 다음번에 조금 부족한 글을 써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못 쓰지만 다음에 잘 쓸 수도 있고, 지금 잘 썼지만 다음에 또 못 쓸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곁눈질하거나 당신을 다른 동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글쓰기는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도 진짜로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주를 시작하게 되면요. 만족은 노력에서 나오고 그 결과 보상이 따른다 해도 그런 보상을 아주 드물게 얻는 법이라고 합니다. 잘 쓴 글을 보고 기죽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러니 기죽다는 그 사실에 기죽지 말고 내가 왜 기죽었는지를 그 사실을 글로 써보면 그게 글 쓰는 사람의 임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